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한 노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노후 전문가님 모시고 홀로 생활하시는 70대 어르신의 사연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을 때 과연 이걸로 노후 준비가 괜찮을지, 또 어떻게 불안감을 좀 다스리고 계획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사연 주인공이 72세 이정희 어르신이라고 하셨는데요. 현금이 5천만 원 있으시고 또 매달 국민연금 55만 원 받으시는데 왜 그렇게 매일 불안하셨을까요? 그 상황이 좀 구체적으로 어떠했나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5천만 원이면 목돈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꽤 있으시네 할 수 있는데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요. 매달 고정 수입이 국민연금 55만 원이 전부셨어요. 그런데 실제 생활비 지출은 월 평균 100만 원이 좀 넘으셨던 겁니다. 아, 100만 원 이상이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매달 한 45만 원 정도씩 통장 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냥 단순하게 계산만 해보면요. 지금 가진 돈으로 한 9년 정도는 버틸 수 있겠다 싶지만요. 이건 정말 아무 일 없을 때 얘기고요. 갑자기 뭐 어디가 아프셔서 병원 가셔야 한다거나 예상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전혀 계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큰돈 들어갈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매일 통장 잔고 줄어드는 걸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어휴, 남은 생을 어떡하나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신 거예요. 특히 이제 주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노후 자금은 최소 2억 원 있어야 한다 뭐 이런 말들 들으시니까 본인 상황이랑 비교되면서 더 불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출은 주로 어떤 항목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네. 그 지출 내역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일단 식비가 월 평균 한 35만 원 정도 꾸준히 나가셨고요.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뭐 이런 공과금이 또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것도 매달 꼭 나가는 돈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의료비. 예를 들면 갑자기 치과 치료로 40만 원이 훅 나갔다거나 또 경조사비도 무시 못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출 부담이 생각보다 꽤 크셨던 걸로 보입니다. 정말 아껴 쓰려고 해도 기본적인 생활비에 예상 못한 지출까지 더해지니 돈이 계속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니까 불안하셨겠네요. 그러다가 또 예상치 못한 큰 지출, 그 에어컨 교체 같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고 또 뭘 느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그 에어컨이 15년 넘게 쓰신 아주 오래된 거였는데 어느 여름에 갑자기 딱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리하려고 알아봤더니 비용이 62만 원. 상당히 큰 돈이죠. 네, 62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네요. 당장 마련하기 부담스러우셨겠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고쳐야 하나 그냥 버틸까? 하고 망설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해 여름이 또 엄청 더웠잖아요. 이러다 더위 먹고 건강만 더 나빠지겠다 싶어서 결국엔 할부로 새 에어컨을 설치하셨습니다. 아, 결국은 바꾸셨군요. 네. 근데 이 일을 딱 겪고 나시니까 내가 가진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돈이 아니구나. 언제든 이렇게 예상 못한 일로 그냥 훅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구나 하는 걸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느끼신 거죠. 게다가 집안에 보니까 에어컨 말고도 냉장고도 오래됐고 세탁기도 그렇고 다른 낡은 가전제품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또 언제 뭐가 고장나서 돈 들어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커지셨다고 합니다. 네, 정말 현실적인 걱정이셨겠네요. 이런 불안감을 좀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어르신께서 어떤 노력을 시작하셨는지, 특히 그 복지관 강좌에 도움이 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불안해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역 복지관에서 하는 노년기 생활비 절약과 수입 보완 강좌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셨어요. 이게 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아, 생활비 절약이랑 수입 보완, 딱 필요한 내용이었네요. 거기서 뭘 배우셨을까요? 거기서 얻으신 가장 큰 깨달음은요. 뭐랄까 단순히 그냥 안 쓰고 아끼는 소비 절약 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쓰는 습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였어요. 습관이요. 습관이요? 어떤 습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늘 가던 시장만 가고 뭐 살 때 늘 사던 브랜드만 고집하고 늘 쓰던 방식대로만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 무의식적인 습관들이 사실은 불필요한 지출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 강좌를 통해 알게 되신 거죠. 저도 좀 찔리는데요. 늘 가던 데만 가고 익숙한 것만 사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께서도 그 부분을 깨닫고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셨어요. 예를 들면
안 쓰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는 거. 그거 전기세 은근히 나가거든요. 그래서 멀티탭 사서 껐다 켰다 하시고 또 식사 일지를 간단하게 써보셨대요. 내가 뭘 먹고 뭘 사는지 적어보니까 불필요한 식료품 사는 게 줄더라는 거죠. 오, 식사일지요. 좋은 방법인데요. 네. 그리고 하루 외출할 때 예산을 딱 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5천 원만 써야지. 이렇게요. 그 외에도 복지관이랑 협력된 좀 저렴한 병원 정보나 보건소 근처 약국 이용하는 법 같은 생활 정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셨고요. 와, 정말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들이네요. 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쌓이니까요. 어르신 스스로가 내가 내 상황을 좀 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막연했던 불안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경험하신 거죠. 이건 아주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네, 스스로 통제감을 느끼는 게 중요했군요. 그런데 지출 관리 말고 다른 변화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소득을 늘리려는 시도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매달 45만 원씩 부족했잖아요. 이걸 메우려면 수입을 늘리는 것도 필요했죠. 그래서 복지관에 연계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번 지원을 해보신 겁니다. 어르신 일자리요? 어떤 일이었나요? 네, 일주일에 2번 나가시는 거고요. 하루에 3시간 정도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 드실 반찬 포장하는 거 돕거나 말벗해드리는 그런 봉사활동 같은 일이었어요. 이걸 하면 활동비로 매달 27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죠. 아, 27만 원이요? 그러면 그 부족했던 45만 원의 상당 부분을 메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계산이 딱 서신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어 하고 좀 망설이셨대요. 그런데 이 27만 원이 들어오면 매달 통장 잔고 줄어드는 속도를 확 늦출 수 있겠다. 어쩌면 더 이상 줄지 않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계산이 되니까 용기를 내신 거죠. 네, 경제적인 부분이 확실히 동기부여가 되었겠네요.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뭐랄까,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사회에 뭔가 기여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 그리고 규칙적으로 밖에 나가서 활동하니까 단조로울 수 있는 일상의 활력도 생기고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신 거예요. 이건 그냥 막연히 어떡하나 하고 버티는 삶에서 이제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만들어간다. 이런 계획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인 변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버티는 삶에서 계획하는 삶으로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오늘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슷한 고민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큰 공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노후 자금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 어쩌면 너무 당연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혼자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불안감에 그냥 갇혀있기보다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정희 어르신처럼요.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뭔가 직접 행동으로 옮겨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하는 것, 그게 중요하군요. 네. 예를 들면 가계부를 한번 써보면서 내가 어디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 파악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혹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불필요한 소비 습관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좋고요. 또 주변에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혹시 나에게 도움될 만한 프로그램은 없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소소하게 활동비를 벌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이런 능동적인 노력들이요. 단순히 돈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삶을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 그 통제감을 주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결국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불안감을 줄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현재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정확하게 딱 마주하는 것. 그리고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현실적이고 또 희망적인 이야기 나눠주신 전문가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마음이 편한 노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이거 내 친구 누구한테 보여주면 좋겠다 혹은 우리 가족이랑 같이 봐야겠다 싶으시면 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스마트폰 속도 느려졌나요? 설정 하나로 확 바뀝니다. 배터리 절약까지 완벽 정리라는 아주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